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일제 몇 단원이냐면 7단원이네요. 7단원 별과 우주고요. 제일 첫 번째 오투책 82페이지. 자, 82페이지 보시면은 여기 저걸 안 적어놨구나. 82페이지 안 적어놨다. 페이지 좀 적어놓을게요. 페이지 82부터. 자, 82페이지부터 보시면은 여러분들 별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이 나와요. 자, 별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데 연주시차라는 걸 이용할 거예요. 연주시차. 자, 별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배우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연주시차를 이용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별의 밝기를 이용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근데 밝기 이용하는 건 조금 어렵고요. 그래서 쉬운 거 연주시차부터 할 거예요. 자, 그럼 연주시차에서는요, 제일 처음에 태양이 있어요. 자,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돌죠. 지구가 돌면은 공전하면은 이러한 모습으로 공전한다고 칠게요. 그럼 지구가 1번 위치에 있을 경우, 또 공전해서 2번 위치에 있을 경우. 자, 1번 위치에서 돌아서 2번 위치까지 오는데, 혹은 뭐 2번 위치에서 다시 1번 위치까지 가는데, 자, 1번 위치에서 2번 위치까지 가는데 몇 개월이나 걸릴까요? 일단 첫 번째, 한 바퀴 도는데 몇 년? 1년이죠. 한 바퀴 도는데. 그럼 몇 개월? 12개월이죠. 이렇게 되면. 1년이면 12개월이에요. 어려운 질문 아니잖아요. 1년이 12개월 정도는. 그쵸? 우리 딸도 알겠다. 야, 1년이 12개월인 건. 자, 그러면 반 바퀴죠. 정확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그 몇 개월이 걸리는 게 정상이죠? 6개월이 걸리면 정상이에요. 됐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 어느 별이 있어요. 여기. 자, 여기 별. 내가 이 별까지의 거리를 측정하고 싶어요. 자, 이 별까지의 거리를 측정하고 싶은데 상대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에 비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훨씬 멀어요. 그러니까 지구는 그냥 태양 근처 어디에 있는 걸로 봐도 상관은 없어요. 자, 이 상태에서 첫 번째, 지구가 1번 위치에 있을 때, 그럼 지구에 있는 사람은 별이 여기 있으니까 이쪽 어디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별이. 이게 전체 배경이라고 치면은 전체 배경에 대해서 별이 여기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도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인정? 생각해봐. 그러니까 이게 우주면은 별이야 이게. 그리고 내 눈이 지구야. 그럼 지구에서 한쪽 눈 감고 쳐다봤을 때 저 뒤에 보이는 거. 아, 얘는 내가 보기에는 저 몇 번째 책꽂이쯤에 배치돼 있겠다. 이런 식으로 보일 거 아니야. 지금 그거야 그거. 간단하게. 자, 그 상태에서 2번 위치까지 왔어요. 6개월 후에 똑같은 별을 관찰하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1번 위치에 있을 때 2번 위치에 지구가 있을 때 별이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이런 식으로.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아니면 간단하게 테스트 하나만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자, 손을 하나 뻗으시고요. 손을 이렇게 쭉 뻗어봐요. 손 하나 뻗으시고 너무 많이 뻗으면 재미없고요. 조금만 가깝게 해서 이렇게 뻗어보세요. 그리고 손가락은 요 손가락 올리세요. 요 옆에 손가락 올리면 좀 이상해지니까. 아시겠죠? 요것도 괜찮긴 한데 요것도 괜찮고 요것도 괜찮아요. 근데 요건 좀 그렇잖아요. 요 손가락은. 요 손가락 하나만 뻗읍시다. 요 상태에서 자, 내 눈이 지구라고 생각하시고요. 1번 위치에 있을 때 지구, 2번 위치에 있을 때 지구라고 생각할게요. 자, 1번 위치 한쪽 눈 감아보세요. 그리고 저쪽 배경에 대해서 얘가 어디쯤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상태에서 오른쪽 눈을 감고 다시 왼쪽으로 켜보세요. 그럼 얘가 저쪽 어디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지금 배경에 대해서 얘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죠, 지금. 인정? 즉,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보이냐면 얘는 이렇게 우주가 있으면 우주에 어디 별들이 이렇게 있겠죠. 근데 내가 측정하는 별이 6개월 1번 위치에는 여기 있다가 또 6개월 후에 보면 여기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죠. 이런 식으로. 이게 연주시차. 이렇게 되면은요. 여기 각도가 있겠죠? 요 사이각의 절반. 요 각도. 요걸 연주시차라 그래요. 그럼 연주시차를 측정하려면 한 별을 최소 몇 개월 동안 관찰해야 돼요? 6개월 동안 관찰해야 돼요. 6개월 동안 관찰했을 때 그때 사이각의 얼마? 절반으로 나눈 값이 연주시차예요. 인정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자, 손을 뻗는데 가까이 놓고 왼쪽 눈, 오른쪽 눈 왔다 갔다 했을 때 하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멀리 있을 때 왼쪽 눈, 오른쪽 눈 왔다 갔다 했을 때 그때 이게 왔다 갔다 하는 효과가 언제가 더 클까요? 가까이 있을 때, 멀리 있을 때. 한번 해봐, 직접. 한번 해봐. 해봐, 한번 직접. 가까이 있을 때 왼쪽 눈 감았다가 오른쪽 같은 얘가 이쪽에 있다, 이쪽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손을 길게 뻘고
왼쪽, 오른쪽도 얘는 조금씩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일 거야. 이렇게 되면은. 가까이 있는 별은 이만큼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멀리 있는 별은요. 요렇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여. 멀리 있으면은. 즉, 얘가 가까이 있는 별이면은 상대적으로 멀리 있는 별은요. 만약 여기 있다고 칠게요. 그럼 선을 연결하면 이런 식이 되니까 요 사이각이 어떻게 돼요? 멀리 있을수록 요 사이각은 점점점 줄어들어요. 즉, 연주시차가 작아져요. 선생님, 그럼 연주시차가 작아지면 그 별은 더 멀리 있는 별인가요? 네, 맞아요. 그렇게 하는 거. 아, 연주시차하고, 그럼 연주시차하고, 연주시차분의 1한 거하고, 별까지의 거리하고는 이렇게 비례하죠. 연주시차가 작을수록 그 별까지의 거리가 더 먼 거고요. 연주시차가 클수록 그 별까지의 거리는 가까운 거예요. 거꾸로. 반비례 관계예요. 이렇게. 자, 그럼 처음에 여러분들 볼게요. 처음에 82페이지에 보면 이제 나와 있는 거 설명해 볼게요. 처음에 시차. 말 그대로 그러니까 볼 시자에다 차이예요. 보는 것 차이예요. 자, 관찰자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즉 왼쪽 눈 오른쪽 관찰한 거야 지금. 관찰했을 때 물체에 따라 두 관측 지점과 물체에 이루는 각도를 시차라고 한다. 즉 어디? 여기로 따지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시차라고 불러요. 처음부터 끝까지네요. 시차는. 자, 시차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연주 시차는 시차의 그럼 얼마예요? 시차의 딱 절반이죠. 시차를 절반으로 친 게 연주 시차가 돼요. 시차의 2분의 1이 연주 시차입니다. 그리고 거기 이렇게 써 있어요. 지구에서 6개월 간격으로. 왜 6개월이죠? 한 바퀴 도는데 1년이니까 거의 절반에서 절반이니까. 6개월 간격으로 별을 관측했을 때 각도 시차의 2분의 1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문제에서 시차가 얼마다 주면 연주 시차는 그 외에 절반 해주셔야 되었고, 그런데 꼭 빼먹고 2배로 계산하실 거예요. 그래놓고 아 맞다 하고 나타나지 마시고요. 제발 꼭 절반 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런 거 자꾸 절반 안 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에 대학교 합격자 명단에서 처지는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와닿지가 않죠? 여러분들은 지금. 이게 만약에 고3 수업이잖아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고3들 지금 8월이잖아요. 그럼 아 선생님 왜 그러세요? 불안해 죽겠는데 막 그러면서 그런 얘기 해요. 그러면서 막 야 합격자 명단에 니들 이름 없으면 어떡하냐 막 그러면 얼굴이 사색이 되고 막 괜찮아 뭐 내년에 다시 하면 되지 뭐 그러면 아 진짜 너무 하시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학원 좋은 데 있으면 알아봐 줄게 막 그런 얘기 하면 막 죽이려고 그러고요. 근데 니네는 별 관심이 없죠? 고등학교 3학년? 4학년? 뭐 이런 거지. 그치. 아직까지는 괜찮죠? 아직은 와닿지 않아요. 이건 마치 남학생들이 군대 가는 거 아직 생각 안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윤영아, 아직 뭐 군대 이런 거 상관없지? 군대는 뭐 언제적 얘기야? 아직 먼 미래 얘기죠. 너는 그냥 언제 와닿냐면요. 신체 검사 받을 때. 나도 몰랐는데 신체 검사 딱 받으러 갔는데 거기에 처음 설문조 거기에 몇 월에 입대를 희망하십니까? 그 쓰래. 갈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쓰레니까 갑자기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고 그거 상관없으니까 그냥 아무거나 쓰라고 그거 별 의미 없다고 그냥 수요조사 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씨 내가 가는구나 아씨 뭐 됐다 이런 생각이 점점 들기 시작하면서 아 나도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갑자기 머릿속에서 집 떠나와 이런 노래가 생각이 나고 이병열차 생각나고 아씨 여자친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근데 옆에 있는 애는 여자친구 없고 뭐 그런 거죠 이제 야, 최소한 군대 갈 때 여자친구는 있어야 돼. 알지? 안 그러면 나중에 남들 편지 쓸 때, 여자친구한테 편지 쓸 때 엄마한테 편지 써야 되잖아. 얼마나 이상해. 그치? 처음엔 좋아하셔. 자꾸 편지 보내면 귀찮아 하셔. 아시죠? 응. 자, 그러면은 연주시차인데, 문제는 요 각도. 자, 여러분들 각도 뭘로 표시해요? 몇 도 이렇게 표시하죠. 여러분들은 각도 그러면 수학 시간에 나오는 거 30도, 60도, 45도 특수각 맨날 그거 하죠. 뭐 사인 30도니 60도니 이런 거 하는데 근데 문제는 요 각이요. 요 연주시차가 너무 작아요. 너무 작아서 도로 표현하기 좀 힘들고요. 자, 1도를 도예요. 이렇게 하나 쓰면 동그라미 하나 찍으면 1도인데 얘를 다시 60분의 1을 해요. 그러면은 60초로 표현해요.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60분의 1을 한 거예요. 1도를 다시. 그리고 이 초를 다시 60분의 1, 그러니까 다시 60분의 1을 해요. 그러면은 얘는 다시 60분의 1이니까 60 곱하기 60이니까 3600이 되죠. 3600 초가 돼요. 두 번 띵띵 그러면은. 그래서 연주 시차는요.
초 단위로 표현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몇 도, 몇 도, 몇 분, 몇 초 이렇게 표시해요. 도. 이렇게 점 하나 찍으면 몇 도. 내가 아까 뭐라 했어요? 얘를 초라 그랬어요, 혹시? 미안해요. 얘는 분이에요, 분. 그 다음에 두 점 땅땅 찍으면 초가 돼요. 그래서 1도를 60분의 1 하면은 60분의 1 분이 되는 거고, 1초가. 그 다음에 다시 그거를 다시 60분의 1을 하면은 다시 또 초가 돼요. 이렇게. 그럼 연주시차는 뭘로 표현하느냐? 요 초 단위로 표시해요. 왜? 너무 작아서요. 크기가 너무 작아서 초 단위로 표시해요. 그래서 중간에 보면 이 연주시차 해갖고 그 밑에 보면은 연주시차가 생기는 까닭, 이것도 자주 물어보죠. 연주시차가 생기는 까닭은 뭐예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뭐하기 때문이다? 공전하기 때문이다. 자전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연주시차하고는. 연주시차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뭐 해야지만 설명 가능하다? 공전해야지만 설명이 가능하다. 그러면 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라는 걸 얘기했을 때 지동설이죠. 지동설에서는 그러면은 연주시차가 설명이 되네요. 네, 맞아요. 여담이긴 한데 천동설은 뭐죠? 천동설은 지구가 가만히 있고 우주가 돌아가는 거죠. 여기서는 연주시차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 때만 지구 위치가 바뀌어야지만 연주시차가 나타나요. 그런데 지구가 세상의 중심이고 우주가 돌아가면은 연주시차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여담이긴 한데 그냥 알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연주시차 가지고 거리를 어떻게 계산합니까? 아까 얘기했죠. 연주시차하고 거리하고는 무슨 관계에 있다? 역수 관계에 있다. 왜 거기 뭐 있어요? 그 친구요? 그 친구 어떻게 처리해 드릴까요? 압사시켜 드릴까요? 아니면 약물 중독을 시켜 드릴까요? 그냥 놔둘까요? 살아봤자 뭐 이제 여름도 다 지났는데 얼마나 더 살겠나 싶기도 하고. 그 뭐 종목이 안 보여서 그런데 이렇게 남한테 해를 주는 종목인가요? 이렇게 그 살을 이렇게 찌르고 들어오는 종목만 아니면 될 것 같은데. 모기만 아니면 뭐, 그치? 올해도 역시 모기는 안 물려봤어요. 모기 물릴 일이 없어요. 긴팔 긴 바지 입고 다니면. 해봐, 긴 바지 입었는데 뭐 설마 모기가 들어오겠니? 긴팔 긴 바지 입으면 그건 좋아요. 겨울에, 여름에 이렇게 모기 물릴 일이 별로 없어요. 얼마나 좋아. 그쵸? 화이팅. 더워요. 근데 비염이 있어갖고 날씨 변화가 생기면 재채기 나요. 그래서 그냥 긴팔 긴 바지 입는 게 편해요. 나도 몰랐는데 나는 항상 실내에만 있으니까 그냥 괜찮았는데 와, 차 타고 다니다가 긴팔 긴 바지 입은 사람 봤거든? 더워 보이더라. 그럼 집사람한테 야 진짜 더워 보인다. 왜 저러고 다니냐? 그랬더니 날 쳐다보더니 자기도 그러잖아. 그러더라. 맞다. 그랬던 기억이 나요. 자, 그러면은요. 자, 3번 연주시차를 이용해서 별까지의 거리를 측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 거기서 뭐라고 써있냐면 이 연주시차가 1초죠. 땡땡 두 번 쳐놨죠. 그러면은 연주시차가 1초일 때 몇 파세기래요? 1pc라고 써놨죠. 그래서 pc라고 쓰는데 소문자 pc죠? 대문자가 됐네. pc라고 되는데 뭐라고 있냐? 파색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1파색이 1초예요. 그러면 이 값이 더 작아지면 얘는 오히려 더 커지겠죠. 반비례 관계에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별까지의 거리는 뭐에 비례한다? 연주시차분의 1이다. 이렇게 돼 있죠. 참고로 연주시차에서 단위는 무슨 단위 쓰신다고요? 초단위 쓰신다고요. 그래서 1분의 1 그렇게 되면은 1파색이라고 쓰시면 돼요. 됐을까요? 괜찮아요? 좋아요.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 4번 보세요. 4번 보시면은요, 연주시차 측정의 한계라고 되어 있죠? 그건 뭐냐면, 좋아요. 연주시차는 별까지의 거리를 재긴 좋은데, 이 별이 너무 멀어지잖아요. 그럼 이 연주시차 값이 굉장히 작아지죠? 연주시차 값이 너무 작아지면, 인간이 잴 수 있는 요 초의 범주를 넘어가요.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작은 각도를 내가 측정할 수가 없잖아요. 구분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한계가 얼마냐? 기억해 놓으세요. 100pc라고 써 있죠. 컴퓨터 100대네요. 이렇게 되면은 그쵸? 100파색이에요. 100파색. 100파색 거리가 되면은 100파색보다 먼 별은 그럼 연주시차로 측정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참고로 100파색이면 선생님
갑자기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우리은하라는 게 있다고 들었거든요. 우리은하는 그러면 다른 은하 하면 안드로메다라는 은하가 있다고도 들었어요. 선생님, 그러면 우리은하 크기가 얼마가 돼요? 라는 거거든요. 보통 우리은하가 30km/s 정도 돼요. 30km예요. 그러니까 3만 파섹 정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킬로파섹이니까 30kps이니까. 그래서 연주시차로 측정할 수 있는 건 최대가 몇 파섹? 100파섹이라 그랬죠. 그럼 연주시차 가지고는 우리은하 밖에 있는 거는 측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죠. 우리은하 안에 있는 것만 측정 가능하다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연주시차 갖고 뭘 측정했는데 라는 얘기가 고등학교에서도 나왔다. 그럼 여러분들은 가운데 손가락 지그시 올리시면서 끽해야 우리 은하 내에 있는 거겠지라고 하시면 돼요. 거기서 뭐 안드로메다 은하에 속하는 내가 뭘 봤다 이렇게 나오면은 그냥 무조건 틀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연주시차 갖고는 끽해 몇 파섹? 100파섹까지가 됩니다. 그럼 얼마가 되는 거야? 초로 따지면 0.01초가 되나요? 이렇게 되면은 그렇죠. 0.01초가 되겠죠. 자, 거기 보시면 그 옆에 보시면 4번에 가까운 거리에 있는 별의 연주시차와 별까지의 거리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은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선생님 이거 다 외워야 돼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가끔 있는데요.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거 안 외워도 돼요. 이거 안 외워도 되는데 가끔 드물긴 하는데 이게 내신에서는 학교 선생님이 왕이잖아요. 가끔 낼 게 없어갖고 이거 외워, 나 이거 낼 거야 하는 선생님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내겠죠. 하지만 여지껏 이거 외워서 내라고 하는 경우는 봤나 내가? 못 봤나? 백현 중에서 예전에 한번 그랬나? 하여튼간 요 근래 들어서는 본 적이 없어요. 요 근래 들어서는 본 적이 없으니까 일단 외우지 마시고요. 선생님이 그냥 외우자 그러면 그때 한번 외우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2번 그 단위가 3번에 보면 별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는 단위가 나와 있거든요. 요거 하나만 좀 정리할게요. 이거 써먹어야 돼요. 써먹어야 될 게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이 외워줘야 될 게 하나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은요. 1파섹 1pc라고 써있죠. 1pc는 광년으로 따지면 몇 광년이냐? 3.26 광년이에요. 발음 조심하시고요. 자, 미친 게 아니고요. 자, 빛의 속도로 3.26년 날아가면은 닿을 거리가 1파섹 거리예요. 빛의 속도로 3.26년 동안 그대로 날아가면 1파섹 거리가 나요. 그럼 1파섹 거리에 친척집 한번 가려면 빛의 속도로 날아가는 우주선 타면은 3.26년 동안 가야 돼요. 갔다가 다시 집에 오려면 다시 3.26년이 필요하다는 소리죠. 그쵸? 먼 거네요, 생각보다. 참고로 그럼 10파섹이면 10pc면은 얼마? 32.6광년이 되겠죠? 10배 늘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를 좀 알고 계셔야 돼요. 10파섹은 참고로 32.6광년입니다. 라는 것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요 뒤에서 저 10파섹이라는 단어가 꼭 나올 거예요. 1파섹이 중요한 게 아니라 10파섹이에요. 참고로 10파섹이면은 연주시차로 따지면 몇 초가 돼야 되는 거죠? 0.1초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0.1초분의 1 했을 때가 10파섹이니까 이렇게 되면. 그래서 0.1파섹인 경우가 0.1초인 경우가 10파섹에 해당하는 거고, 그럼 1파섹은 몇 연주시차로 따지면 1초죠? 1초분의 1 해갖고 이렇게 표시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생각보다 쉽죠? 주의사항은 뭐냐고요? 연주시차는 자, 지구에서 몇 개월 동안 관찰한다? 최소 6개월. 그때 발생한 각도를 뭐라 그런다? 시차. 그죠? 여러분들이 외국에 멀리 나가서 적응 안 되는 그 시차 말고요. 그렇죠? 볼 시자의 그 차이값 말하는 거예요. 시차는 참고로 각도로 표시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거를 다시 시차를 절반으로 나눠 놓은 거를 뭐라고 한다? 연주시차라고 한다. 그거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1pc 1파섹은 몇 광년이다? 3.26 광년이다. 초로 따지면 1초에 해당한다. 연주시차는 그럼 10파섹은 몇 광년? 32.6 광년에 해당한다. 연주시차로 따지면 얼마다? 0.1초에 해당한다. 라는 것만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요, 여러분들 은근히 잘 틀리는 거 한 번만 해볼게요. 여러분들 그 다음 페이지 83페이지 한 번만 가보실래요? 83페이지에 가시면요, 개념 쑥쑥에 1번 문제 있어요. 1번에 1, 2, 3 3개 있죠. 그거 한 번만 풀어보실래요? 의외로 잘 틀린다면 또 잘 틀려요, 이게. 그 3개만.
효정아 혹시 그 앞에 거 물리 파트 거 다 풀었니? 아니 좀 남았니? 그거 내가 따로 준 거. 시험을 풀었는데 어, 단원 평가는 그거 조금 남았어요? 네. 아직 여유가 있어서 지금 생각 중이라 진도를 뒤에 걸 더 나갈지 아니면 그냥 차라리 숙제할 시간을 줄지 고민 중이라. 자, 1, 2, 3번 3개만. 1번에 3개. 다 했어요? 자, 같이 볼게요. 자, 1번. 시차는 관측자와 물체 사이의 거리가 멀수록 어떻다? 작다가 돼야 되는 거죠. 시차는 작다예요. 그러니까 틀렸죠. 자, 그 다음에 2번. 2번이 은근히 잘 틀려요. 연주 시차는 6개월 간격으로 별을 관측할 때 나타나는 각도이다. 맞지 않아요? 틀려요? 그렇지. 바로 그것 때문에. 6개월인 것도 맞아요. 6개월인 것도 맞고요. 관측한 각도를 나타낸 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 각도는 뭐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시차가 되는 거죠. 이 각도를 다시 2분의 1을 해야 연주 시차가 돼요. 의외로 1번에 2번이 되게 잘 틀려요, 이게. 지금이야 여러분들이 들었으니까는 바로 풀었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이게 시험 때쯤 가서 기억이 살짝 가물가물한 그 시점에 가서 풀잖아요. 그건 또 시간도 쪼들리고 또 예를 들어서 과학 시험이 하필이면 또 마지막 날쯤 되면은 이번 시험은 뭐 망했어요 그러면서 대충 하지 뭐 그러면서 대충 하다 보면 틀려요. 아셨죠? 땡이래잖아요. 자, 그 다음에요. 3번. 연주 시차는 지구에서 먼 별일수록 작고 가까운 별일수록 크다. 이거는 맞죠? 그리고 연주 시차는 참고로 단위를 무슨 단위 쓴다? 초, 땡땡 두 번 표시한다는 거. 1초 그러면 몇 파색? 1파색. 0.1초 그러면 몇 파색? 10파색. 0.01초 그럼 몇 파색? 100파색이 되는 거고 100파색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별은 측정하기 어떻다? 곤란합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한계치예요 라고. 이거는 마치 100점 이상 맞아와 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네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연주 시차는 이게 다예요. 내용이 되게 간단하죠. 내용이 간단하고요. 자, 진도는 안 나갈게요. 여러분들 진도는 안 나갈 건데 다음 주에 나갈게요. 차라리.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여러분들 88페이지에 가보면요. 그냥 아웃라인만 잡을게요. 오늘은. 아웃라인 잡고 왜냐하면 아직 물리 파트를 다 못하신 분들이 있어갖고 아웃라인만 잡을게요. 별의 성질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자, 별의 성질. 자, 별의 성질에서는요. 큰 건덕지만 몇 개만 얘기할게요. 밝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제가 있어요. 자, 제 영향력이 있겠죠. 제 영향력은 여러분들한테 가까울 때가 셀까요? 멀 때가 셀까요? 당연히 가까울 때가 더 세겠죠. 그치? 어떤 별이 있어요? 어떤 별이 있는데 이 별이 나한테서 멀어져요. 그럼 이 별은요, 밝게 보일까요? 어둡게 보일까요? 이렇게 되면은. 어둡게 보이겠죠? 당연히 멀어졌으니까. 그쵸? 별의 밝기는요, 그 별이 나한테 얼마나 멀리 있냐, 가까이 있냐고 관계가 있어요. 자, 그럼 별이 멀리 있으면 멀리 있을수록 어둡게 보일 거고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볼게요. 별이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일수록 밝게 보이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됐고요. 오늘은 디테일한 건 안 하니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자, 그럼 별의 밝기는 어떻게 나타내느냐? 별의 밝기는요, 거기 보시면은 고대의 그리스 과학자라고 되어 있고, 이름은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거기 보시면 히파르코스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 사람은 왜 이런 걸 만들었을까요? 그쵸? 뭐 들리는 얘기하면 목동이어가지고 심심해갖고 밤에 할 일이 없어갖고 봤다는 얘기도 있고요. 뭐 아니면은 모르겠어요. 이분이 뭐 했는지 밤에. 뭐 그렇다고 밤새도록 고스톱 치긴 뭐하고. 그래서 별을 봤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근데 평생 별 보는 직업도 엄청 이색적이지 않아요? 남자친구가 그런 관련된 일이야. 맨날 밤에 별 보고 커피 마시면서 별 보고 있어. 멋있지 않아요? 근데 생계를 유지하기엔 좀 힘들겠죠? 여러분들이 낮에 따로 버셔야 될 거예요. 그렇게 되시면. 그래도 멋있잖아. 그치? 별론가? 얼마나 멋있어. 천문대 가서 별. 어렸을 때 저는 별 많이 봤거든요. 집이 빌라여가지고 옥상에 올라가고 별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은 멋있더라고요. 진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진짜 보이니까 되게 신기하고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요. 근데 아니, 그거보다도 그냥 밤에 안 자도 되니까 그게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밤에는 이렇게 잠이 안 오는지 모르겠어. 여러분들도 그래요? 밤에는 미치겠어. 잠이 안 와.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고 막 할 일도 갑자기 생각이 나고 그리고 유튜브는 뭐 이렇게 재밌는 게 많아. 아침 막 일어나면 미칠 것 같아 막. 내가 왜 그랬을까 싶고 어젯밤에 일찍 잤걸. 씨. 아침에 10분만 5분만 하다 보면 뭐 금방 가고 시간. 에이씨 늦어갖고 아침에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가고 그쵸. 학교 보면 꼭 그런 애들 있어. 집에서 뭐 했는지 이빨도 못 닦아갖고 와서 양치질하고 있고 머리 감고 있고 그런 애들 없어요? 고등학교 가면 그런 애들 생길 거예요 이제. 자 그러면은요 이분은 어떻게 했냐 밤에 별을 쳐다봐요. 뭘로 쳐다봐야 돼 이 당시에? 맨눈으로 쳐다봤겠죠. 맨눈으로 쳐다봐가고요 밝은 별 어두운 별을 구분해요. 그래서 밝은 별에서 어두운 별까지 이놈의 세상은 꼭 등급을 매겨요. 그렇게 그쵸?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 가면은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매겨질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어디에 속하냐. 참고로 1등급은 전교생의 4%거든요. 참고로 9등급도 전교생의 4%예요. 그렇죠. 1등급과 9등급은 동급이네요. 이렇게 되면. 그죠? 하지만 주위에서 1등급 했다는 애는 있어도 9등급 했다는 애는 잘 안 보이기는 해요. 얘기를 안 해서 그런 건지 어쩐 건지 제 생각인데 자기가 9등급인지도 모르고도 있을 거예요. 왜? 성적표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애들은. 그쵸.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등급을 매기는데 밝게 보이는 걸 1등급으로 매겨요. 그리고 제일 어두운 거를 6등급으로 매겨요. 참고로 이거 뭘로 본 거죠? 내가 그냥 맨눈으로 본 거죠? 이거를 별의 밝기를 겉보기로 봤다 그래서 이거를 겉보기 등급이라고 얘기를 해요. 나중에 얘기할게요. 이거 겉보기 등급이라고 하는데 그럼 1등급에서 1, 2, 3, 4, 5, 6이면요. 하나, 둘, 셋, 넷, 5개 차이죠. 간격이 5등급 차이가 나죠. 그럼 5등급 차이예요. 그럼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그럼 밝기는 제하고요. 얘하고 참고로 숫자가 작을수록 밝은 거예요. 여러분들 성적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1등급하고 9등급 중에서 뭐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1등급 하고 싶으시죠? 나중에 성적표를 받으시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엄마 1등보다는 9가 숫자가 높은 거잖아. 숫자가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마음이 편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얘는요 거꾸로예요. 얘는 1등급이 제일 밝은 거고요. 9등급이 제일 어려운 9등급이랬다. 6등급이 제일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몇 등급 차이 나죠? 5등급 차이 나죠? 제일 밝은 거하고 제일 어두운 거하고 몇 배 차이 나느냐? 밝기가 딱 100배 차이 나요.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제일 밝은 게 100배로 따지면 얘는 100으로 따지면 얘는 밝기가 1이에요. 그러면 한 등급당 밝기가 몇 배씩 차이 나느냐? 그래서 2.5배씩 차이 나요. 그래서 1등급보다는 2등급이 2.5배 어둡고요. 2등급보다는 3등급이 다시 2.5배 어두워요. 다시 이런 식으로. 그러면 2.5배에다가 그럼 얘는 뭐야? 2.5 얘는 그럼 올라갈수록 2.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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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배 하니까는 총 몇 배? 100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는. 그럼 여러분들은 이거 어떻게 다 기억해요? 기억하는 숫자는 딱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 한 등급 차이는 몇 배 차이 난다고요? 2.5배 차이 나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요. 정수로 떨어지는 거 보세요. 제일 중요한 거 5등급 차이. 몇 배 차이 난다고요? 100배 차이 나요. 밝기가. 이렇게 차이 나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3하고 4. 3등급 차이 나면은 몇 배? 약 16배. 그 다음에 4등급 차이 나면 약 몇 배? 40배. 요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대신 패 죽였다 깨어라도요. 요거랑 요거는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요 두 개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나머지 3등급, 4등급 차이 나는 건 16배, 40배 차이 난다는 거는 옵션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빈도가 그래요. 제일 잘 나오는 빈도가 100배 차이라는 거거든요. 무조건. 자, 그 다음에 뭐 오늘은 일단 아웃라인만 잡을 거니까 그냥 대략적인 것만 얘기할게요. 왜냐면 여기가 좀 복잡해져. 자, 그러면 방금 이거는 뭐라 했죠? 1등급부터 6등급까지 나누는 거는 내가 별을 뭘로 봤을 때? 눈으로 봤을 때 밝기 변화를 나타낸 거라. 그리고 이거를 뭐라 그런다? 겉보기 등급이다 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그러면요, 절대 등급이라는 게 있어요. 절대 등급. 그럼 절대 등급은 뭐냐? 예를 들어 볼게요. 절대 등급은 자, 이게 지구예요. 왜 지구가 중요하냐면 관찰자는 지구에 사니까요. 자, 어떤 별이 있어요? 어떤 별이 있는데 자 여기 지구에서부터요 거리가 정확히 10파섹 되는 곳에 가상의 라인을 그릴 거예요. 자 근데 어떤 별이 10파섹보다 뒤에 있을 수도 있고요. 실제로 어떤 별은 10파섹에 딱 걸쳐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별은 10화색보다 지구에 더 가깝게 있을 수도 있죠. 얘를 그냥 1번 A, B, C라고 해보죠. 별 이름을. 자, A별. 자, A별을 내가 육안으로 봤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3등급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 그럼 이거는 겉보기 등급이죠. 3등급은. 그냥 내가 눈으로 본 거니까. 절대 등급은 뭐냐면은 이 별들을요. 그냥 인간이 계산을 통해서 가상적으로 10화색이라는 거리의 별을 갖다 놨다고 생각했을 때 밝기. 그러면 얘는 10화색까지 멀리 있으니까 여기까지 쭉 당겨가죠. 여기까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구에서 가까워지니까 오히려 더 밝아지겠죠. 절대 등급은 오히려 밝게 보이니까 숫자가 작아져요. 그러면은 얘는 10화색보다 멀리 있는 별이구나 이렇게 따지시면 되고요. 얘는 어떨까요? 겉보기 등급이 만약에 3등급이다. 그럼 절대 등급도 몇 등급이 되는 거죠? 3등급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그럼 얘는 겉보기 등급하고 절대 등급이 똑같네? 그러면은 10화색에 있는 별 이렇게 하시면 되고 얘는 3등급이에요 지금. 그런데 절대 등급을 하기 위해서 얘는 10화색까지 밀어야 되죠. 거꾸로. 멀어졌네요. 그랬더니 얘가 한 5등급 정도로 어두워졌어요. 이렇게. 그럼 얘는 절대 등급이 더 어두워졌으면은 얘는 10화색보다 더 안쪽, 지구에 더 가까이 있던 별이구나. 이렇게 판단하실 거예요. 오늘은 아웃라인만 잡을 거니까 디테일한 건 다음 주에 할게요. 요런 거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 별이 실제로 지구에서부터 10화색보다 멀리 있는지 10화색에 있는 건지 10화색에 더 가까이 있는 건지 이거 판단할 때 쓸 거예요. 그러면 아까 처음에 그런 얘기 했었죠. 별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뭘 이용하는 방법이다? 연주시차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연주시차는 다 좋은데 단점이 있다. 바로 뭐다? 100파색 이상 거리되는 거는 측정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 등급을 이용하는 방법, 겉보기 등급하고 절대 등급을 이용하는 거, 나중에 고등학교 때는 이게 거리지수라는 거라는 표현을 쓰는데 얘를 이용하면은 우리 은하 밖에 있는 것들, 뭐 안드로메다나 이런 은하에 있는 것들까지도 측정이 가능해요. 얘는 아주 멀리 있는 걸 측정할 때 써요. 그럼 나는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선생님 그럼 절대 등급은 어떻게 계산해요? 그거는 다행히도 중등 과정이 아니에요. 이건 고등 과정이에요. 고등 과정에 세페이드 변광성이라는 걸 이용할 거거든요. 이거는 지금 안 해도 돼요. 아시겠죠? 여기 정도까지만이라도 해놓읍시다. 그래서 등급 가지고 겉보기 등급하고 절대 등급을 이용해서 별까지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구나. 디테일한 건 다음 시간에 할게요. 전체적으로 약간 아웃라인만 잡을게요 오늘. 왜냐면 요거를 사실 처음 하기에는 좀 어려워요. 처음 보기에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90페이지에 보면 뜬금없이 갑자기 별의 색깔과 표면 온도라는 얘기가 나와요. 자, 여기서는요, 요 내용이 되게 간략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고등과정 가서는 요걸 좀 더 디테일하게 배워요. 자, 그런데 오늘은요, 뭐 중등과정이니까 우리는 아직 무럭무럭 자라는 중학생이니까 중등과정 버전으로 한번 자랑해봅시다. 자, 중학생. 좋겠다. 이제 고등학생 되네요. 고등학생 되면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어때요? 별로예요? 교복 새로 맞춰 입을 수 있잖아. 근데 교복 별로다. 교복 별로다. 저는 고등학생이 돼서 좋았나? 중학교가 재밌기는 중학교가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학교 다닐 때가. 근데 별로 둘 다 저기 남자 학교만 2개 나와가지고 별로 그다지 감흥은 없어요. 중학교는요, 와, 끝내줘요. 반이 18반까지 있었거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한 학년에 18반까지 있는데 한 반에 한 60명이 넘어요. 그럼 걔네들이 쉬는 시간에 복도로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복도 이쪽 끝에서 저쪽 끝을 쳐다보잖아요. 사람 대가리밖에 안 보여요. 그것도 머리 짧은 남자애들 대가리밖에 안 보여요. 되게 재미없을 것 같죠. 복도에서 별 희한한 거 다 해요. 복도에서 뭐 슬리퍼 갖고 축구하는 놈부터 시작해갖고 쓰레기 말아가지고 그걸로 농구하는 놈 꼭 하나씩 또 있죠. 그 다음에 어떤 새끼 대가리 쳐가지고 또 뛰어가서 그것도 잡는다고 뛰어가는 놈, 그러다가 넘어져서 어디 깨지는 놈, 찢어지는 놈, 별놈 다 나오죠. 그러다가 선생님들 한 번씩 나와갖고 소리 지르면서 시끄럽다고 난리치면 또 싹 조용해지고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어요. 자, 그러면은요, 표면 온도 얘기 좀 한번 해보자. 표면 온도하고 우리 한번 상상해 볼게요. 여기 난로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난로 뭔지 아시죠? 여기 우리 카페 같은 데 가면 겨울에 나무 같은 거 집어넣는 화목난로라고 생각해 봅시다. 좋아요. 나중에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같이 커피 한잔 마시면서 화목난로를 이렇게 따뜻해 그래야 할 텐데 없네요. 그쵸? 안타깝게도. 자, 그러면은요. 그러면 이제 집 주인이 와서 이 커플들이 와서 이게 저기 있으니까 너무 기분이 나빠 지금. 나는 솔로인데 하고 열받았어.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집에 보낼까? 화목난로를 그래.
화목난로를 뜨겁게 달구자. 이것들이 뜨거워서 집에 가지 않을까라는 일념으로 이제 화목난로에 나무를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집어넣어요. 계속 집어넣어요. 그러면서 바람도 막 불어넣어요. 그랬더니 이제 화목난로가 온도가 점점 올라갑니다. 자, 난로였어요. 그냥 따뜻한 난로였어요. 참 생각해 보세요. 난로가 온도가 점점 올라갔어요. 그럼 난로 표면이 어떻게 될까요? 시뻘겋게 달아오르기 시작하겠죠. 그죠? 드디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색깔이 무슨 색이 보여요? 붉은색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직까지도 성이 안 차. 커플들이 집에 안 가요. 우리 사장님 열받았어요. 가진 방법을 써서라도 온도를 높입니다. 온도를 조금씩 높였더니 주황색에서 노란색을 띄기 시작하고 노란색에서 흰색을 띄기 시작하면서 흰색에서 다시 푸른색을 띄기 시작합니다. 겁나 온도가 올라간 거죠.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어떤 물체를요 눈으로 봐도요 그 물체의 색깔을 보면은 그 물체가 빛을 방출하고 있을 때 색깔을 보면은 그 별의 온도를 대충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었죠. 제일 온도가 낮은 별은 무슨 별? 붉은색, 빨간색이에요. 빨간색에서 온도가 올라가면 주황색에서 점점 노란색쯤으로 가고요. 노란색에서 온도가 점점 올라가면은 거기 보시면 황색에서 황백색에서 백색까지 올라가죠. 백색에서 다시 온도를 조금씩 올려면 청백색에서 푸르스름한 백색에서 다시 무슨 색이 돼요? 청색, 파란색이 되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중간 과정 건너뛰고요. 빨간색, 최소한 노란색, 흰색, 파란색은 알아야 돼요. 그럼 온도가 제일 낮은 것부터 빨간색, 노란색, 흰색, 파란색 수구는 온도가 점점 높아지는구나. 그럼 어떤 별을 관찰하는데 별이 파래요. 저 별은 온도가 되게 높은 별이구나. 어떤 별을 봤을 때 저 별이 노르스름해요. 파란색보다 온도가 좀 작구나. 저 별은 빨개요. 부끄럽지만 얘는 온도가 제일 낮은 별이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별의 온도를 가늠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예전 선배들은요, 여기가 이게 알파벳으로 무슨 형 해갖고 뭐 M, O 이런 식으로 나타냈었는데 그게 빠졌어요, 지금. 그래갖고 이거는 고등과정으로 넘어갔으니까는 알파벳 순으로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분광형이라 그래갖고 색깔만 기억하시면 돼요. 선생님, 근데 이거 약간, 외우기 좀 어려운데요? 그러면 약간 빨주노초판 한보 개념? 약간 그런 식으로 가셔도 생각은 없고요. 그래서 빨간색에서 노란색, 흰색, 파란색 순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아집니다. 한 단계씩 건너뛴 거예요. 그 사이에는 적절하게 섞으시면 되겠죠, 색깔? 그 다음에 또 그랬더니 대표적인 별 이거 외워야 돼요. 하나 알아두시면 좋은 거 하나 있어요. 거기 보면 노란색이라고 돼 있는데 밑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노란색은 여러분 황색이라고 써 있네요. 황색 밑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거기 태양이라고 써 있죠. 그래도 태양계에 속해 있는데 태양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겠죠? 아시겠죠? 특정 연예인은 말고요. 자, 그 다음에요. 됐고, 그 다음에 요렇게까지 하면은 중등과정은 끝나요. 그럼 고등과정에서는 이거를 이용해서 다시 광도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거는 고등과정 가서 그때 하도록 합시다. G1을 선택하시게 되면은 요 정도 선에서 끝나고요. G2를 선택하시게 되면은 이거를 다시 뭐 거리를 재서 뭘 해서 하여튼 이상한 거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2까지 하실 분들은 뭐 S대나 이런 데를 원하신다면은 뭐 2까지 하셔야 되니까 그때 가서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뭐 아직은 다들 마음속에 하나씩 있잖아. 거기 가야 되지 않나? 그치? 그러면서 뭐 점점 현실에다가 초등학생한테 물어봅니다. 초등학생들은 대학교가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아요. S대. 그쵸? 중학교쯤 올라오면은 경기도권에 있는 대학 이름들도 조금씩 서울권에 있는 대학교 이름들은 좀 알게 돼요. 한 중3쯤 됐을 때까지는 서울권이에요. 무조건. 대학은 스카이만 있는 줄 알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되면은 경기도에도 대학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고2나 고3쯤 되면 이런 생각을 갖기도 하죠. 집에서 여행 삼아서 좀 멀리 다닐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쵸? 굳이 그러지 마시고요. 현실에 안주하지 마시고 공부 좀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근데 하나 확실한 건요, 여러분들. 공부를 해서 뭐 어디를 대학을 나왔다. 그래서 그게 뭐 인생에서 뭐 어떻게 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자기가 공부한 거에 대한 어떤 평가는 받았다라는 게 되는 거고요. 사회적으로도 그 정도는 애가 열심히 했었구나라는 척도는 되니까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뭘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뭐랄까 좀 선택권이 넓어진다는 그런 장점이 있을 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공식적으로는요, 별까지의 거리, 연주 시차만 배운 거고요. 다음 주에 이 등급 관련된 거, 겉보기 등급, 절대 등급, 거리, 그 다음에 별의 색깔에 관련된 건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문제 풀면서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오늘 한 건 그렇게 어렵지 않죠, 연주 시차까지는. 연주 시차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주까지는 괜찮고요. 그 다음 주에 이제 은하 뭐 이런 거 배울 거거든요. 그러면 은하 들어가면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짝꿍 이름이 왜 그 이름을 가져야 되는지 고민해 본 적 있어요? 아니죠. 그 부모님이 지셨겠죠, 그렇게? 마찬가지예요. 은하 배울 때 그 은하의 이름이 그 모양이고 왜 이걸 이렇게 부르는지에 대해서 따지지 마시고요. 그냥 외우시면 돼요, 거기는. 그쵸. 누가 더 잘 외우나 싸움이에요, 거기는. 그러니까 어떻게 잠깐 배운 다음에 시험 전날 다시 한번 달달달 외우시면 돼요, 거기는. 됐죠? 그러면 요 파트에서 머리 쓸게 요거랑 방금 얘기한 거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되게 쉽죠? 그럼 여러분들을 나머지 맨 마지막에 배우는 파트는 이제 무슨 뭐 그런 거 있잖아. 무슨 뭐맨 마지막 거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 무슨 과학과 무슨 뭐 윤리와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아 그거는 왜 내가 보기엔 정신건강 똑바로 바뀐 사람을 왜 애지간하면 잘 하더만. 그리고 시험 범위 안 들어가는 경우도 많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럼 2학기 거에서 제일 어려운 거는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제일 어렵겠네요. 그렇죠? 전기 에너지하고 그다음에 역학적 에너지가 제일 어려울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할만했죠? 윤영 이해되니? 윤영이 이해된 건 다 된 거예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질문 따로 없으면요. 그러면은 녹화는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